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시니어 건강 닥터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60세가 넘어가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높아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장기의 기능도 예전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 먹던 음식들을 그대로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병 모두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식습관만 가져도 이런 질병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음식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음식에 대해서는 건강한 대체 음식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간편 런치미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어르신분들 중에 아침에 간편하게 햄이나 소시지를 구워서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 손자, 손녀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함께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2015년에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1군 발암물질이라는 건 담배나 성면처럼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확실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대장암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왜 가공육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햄이나 소시지를 예쁜 분홍색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바뀝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둘째,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햄 서너 쪽만 드셔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30에서 40%를 먹게 되거든요.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기죠. 셋째,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요.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공육의 위험성은 양과 빈도에 비례해요. 일주일에 500g 이상 드시면 대장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18%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가공육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첫째, 닭가슴살을 추천드려요. 단백질은 풍부하면서도 지방은 적어요. 삶아서 찢어 놓으면 샐러드나 볶음에 넣어 드실 수 있고요. 둘째, 생선류입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아요. 셋째, 두부나 콩류예요. 식물성 단백질이면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실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가공육을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드실 때도 채소를 많이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발암물질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음식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떡, 국수, 파스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어르신분들이 밥심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흰쌀밥을 많이 드시는데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점입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무려 80에서 90이에요. 이는 설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요.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당뇨병 유병률이 무려 27%에 달합니다. 4명 중 1명꼴이에요.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혈당이 자꾸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져요. 그러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르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식후 졸음이에요.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하강하면서 뇌에 공급되는 포도당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자꾸 졸리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장 지방 축적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쉽게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특히 복부에 쌓여요. 내장 지방은 각종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제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들이 다 빠져나가는 게 문제인 거죠. 현미에는 있던 비타민 B군, 식이섬유, 미네랄들이 흰쌀로 만들어지면서 거의 다 사라져요. 그럼 정제 탄수화물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첫째, 현미밥을 추천드려요. 처음에는 흰쌀과 현미를 5대5 비율로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세요. 현미는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하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둘째, 잡곡밥입니다. 보리, 콩, 수수, 조 같은 잡곡들을 함께 넣어서 드시면 영양가도 높아지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통밀빵이나 호밀빵이에요. 일반 빵 대신 통곡물로 만든 빵을 선택하세요. 실천 팁을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시면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천천히 바꿔가세요. 먼저 밥양을 평소의 3분의 2 정도로 줄이고 대신 반찬을 늘려보세요. 특히 단백질 반찬과 채소 반찬을 많이 드시면 포만감도 느끼시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 순서도 중요해요. 밥부터 드시지 마시고 채소 반찬부터 드신 다음 단백질 반찬, 마지막에 밥 순서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하셔야 할 음식은 달달한 음료들입니다. 과일 주스, 요구르트 음료, 캔커피, 식혜, 수정과 같은 것들이에요. 어르신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면서 마시는 음료들 중에도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 파는 오렌지 주스 한 팩에는 설탕이 약 30g 정도 들어있어요. 이는 각설탕 10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루 권장 당 섭취량이 50g 정도인데 주스 한 팩으로 그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음료들의 당분이 액체 상태라는 점입니다. 고체 상태의 설탕보다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더 급격하게 올려요. 게다가 포만감도 거의 없어서 과도하게 섭취하기 쉽습니다. 달달한 음료가 왜 특히 어르신들에게 위험한지 설명드릴게요. 첫째,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는 특성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과당이 더해지면 지방간이 쉽게 생겨요.
지방간은 간경화나 간암의 위험인자이기도 합니다. 둘째, 내장 지방이 증가합니다. 과당은 특히 복부 주변에 지방이 쌓이게 해요. 내장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셋째,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요. 이는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위험인자예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이 이미 약해진 상태인데 여기에 중성지방까지 높아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넷째, 치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요. 나이가 들면 침분비가 줄어들어서 구강 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해요. 여기에 당분까지 더해지면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것과 전혀 달라요.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거의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되거든요. 사과 한 개에는 약 10g의 당분이 있는데 사과 주스 한 컵에는 사과 서너 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그럼 달달한 음료 대신 뭘 마시면 좋을까요? 첫째, 물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세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이 정도가 적당해요. 둘째, 보리차나 녹차 같은 무가당 차류예요. 특히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직접 만든 주스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함께 갈아서 만들면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하루 한 컵 정도로 제한하세요. 실천 팁을 드릴게요. 음료를 살 때는 반드시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당류 함량이 1회 제공량당 10g 이상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갑자기 단맛을 끊으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점차 줄여가세요. 처음에는 평소 마시던 양의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물로 희석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피하셔야 할 음식은 짠 음식들입니다. 젓갈류, 찌개 국물, 라면, 장아찌, 김치 같은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많은 음식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미각이 둔해져서 더 짜게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보다 두세 배나 높습니다. 라면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거든요. 나트륨 과다 섭취가 왜 특히 어르신들에게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관 내 수분이 증가해서 혈압이 올라가요. 6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진 상태라서 혈압 상승이 더 위험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 심근경색의 가장 큰 위험인자예요. 둘째,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나트륨 과다 섭취까지 더해지면 신장에 큰 부담이 돼요.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부종을 일으킵니다. 나트륨은 물을 몸에 저류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얼굴이나 다리가 붓게 만들어요. 특히 심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골다공증을 악화시켜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소변으로 칼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이미 골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어르신들에게는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요. 다섯째, 이암 위험을 높입니다. 짠 음식은 이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켜요.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문제는 과다 섭취인 거죠. 적절한 양은 필요하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어요.
그럼 짠 음식 대신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첫째,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세요. 레몬즙, 식초, 마늘, 생강, 허브 같은 것들로 맛을 내면 소금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둘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을 함께 드세요. 바나나, 토마토, 감자, 시금치 같은 음식들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셋째,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찌개나 탕류의 나트륨은 대부분 국물에 들어있거든요. 실천 팁을 드릴게요. 라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시고 드실 때도 스프를 절반만 넣으세요. 그리고 파, 양배추, 달걀 같은 재료를 많이 넣어서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김치나 장아찌 같은 발효식품은 좋은 균을 제공해주지만 나트륨이 많으니까 적당량만 드시세요. 하루에 김치 기준으로 두세 쪽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외식을 하실 때는 싱겁게 해달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이런 요청을 들어주거든요. 마지막으로 피하셔야 할 음식은 밀가루와 설탕이 함께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빵류, 과자, 케이크, 약과, 호떡, 붕어빵, 도넛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맛있어서 자꾸 찾게 되는데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해로운 음식들입니다. 밀가루와 설탕 조합이 왜 특히 위험한지 설명드릴게요. 첫째, 당화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당화 반응이라는 건 우리 몸의 단백질과 당분이 결합해서 AGE라는 독성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물질이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빨라지고 피부에 쌓이면 주름이 늘어나요. 쉽게 말해서 몸이 빨리 늙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혈당을 극도로 급상승시켜요. 밀가루의 혈당 지수도 높은데 여기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락가락해요. 이는 췌장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당뇨병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셋째,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자주 급등락하는 것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해요.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혈당이 불안정하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넷째,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은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만성염증은 거의 모든 노인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에요. 관절염, 심혈관 질환, 암 등이 모두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째, 중독성이 있어요. 설탕은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서 계속 찾게 만들어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섯째, 영양 불균형을 일으킵니다.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는 높지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필수 영양소는 거의 없어요. 배는 부르지만 영양은 부족한 상태가 되죠.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끔 드시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습관적으로 자주 드시는 거예요. 특히 간식으로 매일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이런 음식들 대신 뭘 드시면 좋을까요? 첫째, 견과류를 추천드려요.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둘째, 고구마나 단호박이에요. 자연의 단맛이 있으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요.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셋째, 신선한 과일입니다. 사과, 배, 딸기, 블루베리 같은 과일들은 자연의 단맛과 함께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제공해줘요. 넷째, 요구르트에 과일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단, 무가당 요구르트를 선택하세요. 실천 팁을 드릴게요. 간식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한 번만 간식을 드시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간식을 드실 때도 양을 정해놓고 드세요. 과자 한 봉지를 다 드시지 마시고 작은 접시에 조금만 덜어서 드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출출할 때 달콤한 것보다는 물을 먼저 마셔보세요. 때로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은 발암물질이니까 피하시고 대신 닭가슴살이나 생선, 두부를 드세요. 둘째, 정제 탄수화물,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밥양은 줄이고 반찬을 늘리세요. 셋째, 달달한 음료, 과일 주스나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차를 마시세요. 넷째, 짜 음식,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세요. 다섯째, 밀가루와 설탕 조합 음식, 빵이나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간식으로 드세요. 여러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지속하기 어려워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가공육부터 줄여보시고 다음 주에는 음료를 바꿔보시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가끔 드시고 싶을 때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외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건강 음식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렸다면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시니어 건강 닥터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